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강사 범작가입니다. 제 소개가 좀 많이 달라졌죠? 원래 저는 그냥 범작가라고만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능 국어 강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지금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벅찬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국어 강사를 오랫동안 꿈꿔왔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국어 강사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왜 강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못 나왔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국정원이라는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국정원이나 시리즈 더 내놔라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 강의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거의 진짜 4,000페이지, 원고만 4,000페이지 되는 기밀 문서를 쓴다고 1년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의를 찍을 엄두도 안 났었고, 그리고 그 페이지가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글을 써볼 일이 있다면 아시게 될 텐데 한글 파일 기준으로 원고 4,000페이지를 쓴다는 건 진짜 이 사람이 하루에 밥만 먹으면서 한 7, 8시간을 꾸준히 1년 이상 때려 박아야지 나올 수 있는 원고의 분량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사실 조교도 없이 제 스스로 전부 다 해설을 쓰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국정원 개정하고 또 유튜브 채널 이렇게 키우고 한다고 정규 강의를 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원기옥을 모으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뭔 갑자기 원기옥이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뭔가 내가 시장에 무언가를 판매하고 내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비슷할 거면 하지 말자. 왜냐면 사실 다 좋은 강사분들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이랑 차별화될 게 없다면 굳이 이 시장에 내가 진입을 할 이유도 없죠. 왜냐면 저도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쓸 텐데 차별화를 해낼 수 없다면 보람도 못 느낄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사를 시작하기까지의 5년의 준비 시간은 원기옥을 모으는 시간이었어요. 그 원기옥은 다른 강사와의 차별점, 그리고 이 수능 국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강의를 준비한다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완성이 됐고 여러분들 앞에 드디어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아니 네가 도대체 그럼 뭘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궁금하시겠죠. 그거를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라포가 안 쌓여 있잖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좀 라포가 있을지 몰라도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조금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고 시골의 기준은 저희 동네 스타벅스 없고 맥도날드 없고 그 다음에 수능을 대비하는 국어학원 없고 그래서 뭐 내신 준비하는 영어학원이랑 그 다음에 뭐 수학학원 그냥 어느 동네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학원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일반고 갔습니다. 대학교는 재수를 해서 제가 이제 한양대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스토리가 사실 제가 강사를 꿈꿨던 아주 핵심적인 스토리여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내신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이라 하면 누구나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꿈을 꾸듯이 스카이였는데 갈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영상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내신이 망해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내신이 아주 폭망을 했었고 야 그러면 내가 살 길은 정시밖에 없다 해서 정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시 공부를 하는 고3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망하죠. 저도 망했어요. 근데 망하는 과정이 되게 억울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국어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낮은 3등급 정도를 받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되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6월에도 3 9월에도 3, 수능에도 3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국어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실무까지 다 합치면 한 8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짜기에서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 그렇게 스카이를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1타 강사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수능 날에도 3등급을 뜨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세상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서울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능 끝나고 집에 틀어박혀 있고 또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았다 했잖아요. 아니 재수도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대인재, 뭐 강대 뭐 이런데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네이버에 재수하는 법 이런 거 치고 그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같이 이렇게 좀 정보가 없고 집이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대학을 잘 가는 게 불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신은 사실 내가 다시 시간여행 할 수 없잖아. 내신은 망했고 그럼 정시밖에 없는데 잘 모르겠어. 정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능 국어도 유명하다는 뭐 모의고사 다 풀고 1타 강사 뭐 저도 메가패스 대성 다 끊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했는데. 그 제가 그렇게 멍청한 편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노력도 매일 아침 7시까지 정독실 가가지고 어떤 애들보다 제가 제일 빨리 갔어. 아니 전교 1, 2등인 애들도 정독실에서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정독실을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한 4시간을
아침 조회 시간 있잖아요. 담임쌤 들어와가지고 그 전까지 공부하고 담임쌤 나가고 나서 1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루에 못해도 3시간씩은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망했고 사실상 수능 날에 친 것도 3개를 찍었는데 그게 우연히 맞아서 3등급이었지 실제 성적은 거의 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재수를 하고 제가 집 주변에 있는 울산 대성학원이라는 독학 재수학원을 들어갔어요. 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숙학원 그런 데 못 들어갔고 독학 재수학원 다니면서 인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뻘짓을 했죠. 제가 그래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머리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트 모음집 깨작깨작 풀었어. 왜냐면 제가 봤던 고3 수능도 저한테는 되게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수능을 대비하려면 이제 리트 같은 거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르비 같은 커뮤니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의대 배지 달고 있는 형님들이 하는 말 보면서 아, 저 문제집을 내가 풀었어야 됐구나 하면서 이제 막 풀기 시작했는데 정답률이 뭐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리고 했겠죠. 근데 틀린 것들 자기 위로 하면서 아, 이거 좀만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합니다. 그러고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3등급을 받습니다. 와, 저는 그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수능 망했어? 정말 정신 차리고 부모님이 이제 등골 빼먹으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겠다. 그 마인드 가지고 독학 재수학원 들어가서는 거의 국어만 다 6시간을 했어. 그 다음에 리트도 풀고 어려운 거 다 풀었어. 그때 쓴 컨텐츠 비용만 따지면 20만 원 넘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업체들에서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들 중에서 좋았던 거 막 또 재탕해서 팔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풀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3모에 또 3등급이 뜨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수 접을까? 이 생각도 했어.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 일기에는 사실 되게 국어에 대한 막막함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때의 경험이 제가 국어 강사가 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때의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겠죠. 그 위기를 그럼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 되게 막 많은 과정이 있겠죠. 뭐 단순히 한마디로는 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제가 군대에 가서 책으로 쓰게 됩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도 좀 과외를 좀 하고 제 동생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 이렇게 공부를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재수 때 그렇게 그 생쇼를 하면서 얻어냈던 국어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군대에서 다른 애들 막 컵라면 먹고 비트코인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한자 한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완결성 있는 책이 완성이 됐고 그 책을 맨 처음에는 9일만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당연히 처음 냈을 때는 당연히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이 뭘 하든 사실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타강사 책이 얼마나 많은데 저 때도 컨텐츠는 넘쳐나던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학교 졸업도 안 한 놈이 그 다음에 서울대도 아니고 뭐 한양대 정도 나온 친구가 쓴 책을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딱 쓴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벅차올랐어. 왜냐면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내가 마지막에 그 뭔가 이 프롤로그는 좀 멋지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들 책 써보시면 알 텐데 뭔가 멋있는 척을 하고 싶단 말이야. 딱 썼는데 쓰고 내가 썼던 원고를 다시 한번 쫙 읽어봤어. 와, 제가 이 책이 왜 성공하겠다라고 확신을 했냐면 내가 처음 읽는데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썼으면 읽는 순간 울컥하더라고. 해설을 읽으면서 내가 흥분이 됐어. 내가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지린다.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10%만이라도 좀 전달이 되어 가면서 이 책이 출간한 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입소문을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이 9일만이라는 책을 보고 막 소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국정원이라는 이 책이 무려 2년 만에 거의 20만 부 가까이 누적 판매량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당시에 그 예스24나 교보문고 그 책 판매 순위를 들어가 보면 제 책이 EBS랑 거의 동급이었어. 그러니까 수특수한이 출간된 당시에는 당연히 걔네가 많이 팔리니까 위에 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의 걔네랑 맞먹을 정도의 순위를 이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책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냥 일개 개인이 쓴 책이 그것도 컨텐츠가 진짜 넘쳐나는 국어 시장에서 그렇게 큰 호응을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은 의대생 1등급을 타겟으로 한 책도 아니었고 3, 4등급을 타깃으로 한 책이었어. 근데 이런 책들은 성공하기가 사실 더 어려운 게 걔네는 공부를 안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적잖아요. 의대나 1등급 애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수강 후기를 모으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의대 다니는 친구가 추천하는 책을 읽고 싶지 3등급인 애가 나랑 비슷한 3등급인 애가 읽어보고 와 지린다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나도 저거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잘 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악조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터졌어요. 작년에 제가 이 국정원 시리즈가 너무나도 되게 호평을 받았어가지고 이거를 더 많은 지문에 국정원식으로 해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국정원 기밀문서였어. 사실 이거는 제가 과외할 때부터 계속해서 써오던 거야. 자그마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원고를 모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해낸 게 이 국정원 기밀문서였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원고만 4,000페이지가 되는 거의 만리장성급의 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미 강의를 오픈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강사로서 먼저 데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저는 컨텐츠를 먼저 만들었다 보니까 제가 몸을 갈아가지고 모든 걸 다 썼어. 제 시각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더 좋아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국정원 시리즈가 작년에는 1년 만에 판매량이 11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이 안 올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뭐 얼마나 팔리는 그게 무슨 관심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감을 잡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사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1타, 2타 이렇게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라인상의 인강 강사를 컨텐츠 판매량 순으로 쫙 줄 세웠을 때 이 정도 수치는 탑5 안에 드는 수치입니다. 이건 제가 관계자분에게 주워 들은 거예요. 사실 뭐 정확한 건 모르죠. 제가 1타 강사분들 수입을 까본 게 아니니까. 하지만 조금 여러 곳에 이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봤을 때 그 정도 규모는 된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저리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뭐 설렁설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제가 정말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능 국어에 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강의 준비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저로서도 잘 믿기지 않는 성과들을 많이 이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분명 다른 강사들과 차별화된 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니, 야, 책 잘 팔리면 책이나 계속 팔지 왜 강의를 하냐.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강의를 할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을 쓰는 것보다 강의를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좀 남에게 무언가를 말로써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인생을 살면서 여러 포인트들로 많이 확인을 해왔었는데 뭔가 군대에서 사람들을 통솔을 해야 될 때 또는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될 때 또는 회사에서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단 한 번도 누구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압도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뤄왔어요. 그래, 그거 잘한다고 쳐도 네가 수능국어 강의를 잘할지 어떻게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상상 모의고사랑 제가 협업하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상상 모의고사랑 협업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도 촬영하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 누적 수강생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해설 강의를 촬영을 했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한 학생이 10,000명이 넘어요. 진짜 정규 커리를 오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 해설 강의야, 어떻게 보면. 근데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따라와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가르치는 실력이 없다면 그런 성과가 말이 안 되겠죠. 제가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드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믿고 따라오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데에는 제 강의력이 그래도 잘하는 축에 속한다 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강의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로. 아니, 책으로만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아. 난 여러분들의 숨소리, 여러분들의 눈빛 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반응. 근데 그럴 수 없었어. 아까 말했지만 원기옥을 모으느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라포는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좀 샀잖아 아니구나. 제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을 준비가 되셨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제 강의가 온라인 강의의 판도를 바꿀 강의라고 말을 했는지, 제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분들을 이번 2027학년도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수강 후 불만족 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말은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M사나 D사에서 이런 문구 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이유가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나는 내 강의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니 야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줄게. 다른 분 들어. 그게 너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PT에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요. PT에 진짜 뻥 안 치고 한 250만 원 넘게 썼을 거예요. 거의 호구 잡히듯이 그렇게 썼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PT 보통 이제 가면 시범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번 정도 수업하고 결제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수업할 때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르칠 테니까 만족도가 잘 안 나올 수가 없어. 웬만큼 실력이 없지 않고서요. 근데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좀 센스가 떨어지는데, 아, 이 사람 좀 게으른데, 아, 이 사람 뭔가 좀 하면서 불만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때 환불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싫었어. 왜냐면 결국에 나는 PT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쌤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불만족인 상태로 수업을 들으니까 퀄리티도 안 나오고 몸에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내 말에 설득이 돼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도 직접 들어보니까 나랑 좀 안 맞는데 싶은 학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만약에 별로야? 그러면 환불해 줄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사기를 치고 계약서 위조하고 해가지고 결제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불만족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커뮤니티 악플 쓰겠지. 범작가이 땡땡땡 이러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강의에 자신이 있어.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강사의 강의보다도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자신이 있어요. 진짜 제가 1대1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져본 적이 없어. 진짜로. 네, 여기까지 너무 자뻑이었고요. 자,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환불을 해드리고 이제 이 조그맣게 누적 판매 12만 부 국정원 시리즈를 이제 강의로 증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바로 하기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이제 또 아주 중요한 혜택인데 일단 여러분들 있잖아요. 책을 보통은 강의를 들을 때 책을 따로 사야 되잖아. 근데 책값까지 하면 여러분들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제 책이 또 시리즈가 많단 말이야. 책의 권수가 많아요. 그리고 제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1타 강사의 커리를 탄다고 하더라도 책값만 거의 다 타면 한 5, 6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재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나름의 약간 차별점인 거죠. 제가 또 신규 입성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드려야겠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몇 달을 제 강의를 공짜로 듣는 금액이에요. 50만 원이면.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아니 이걸 주는데 그냥 들어보고 별로면 환불까지 시켜줘. 안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교재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제 강의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이 강좌는 제가 학생을 무제한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로 학생들 성적을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강의 찍어놨어? 니네 봐? 절대 안 바뀌어. 사실 제가 3, 4등급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절대 안 봐. 대부분 있잖아요. 인강 완강률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10%가 안 되는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강제성이 없으면 안 봐. 관리가 없으면 절대 안 봐요. 1등급들도 안 보는데 3, 4등급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직접 전화까지 걸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하루하루 공부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이상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바로 피드백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정도만 들어도 보통의 강의와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되게 관여를 많이 하는 식의 피드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인원이 달성이 되면 조기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가 막 여러분들 준동하게 해가지고 빨리 모집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더 못 받아. 진짜로 인력이 부족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쭉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범작가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책 강의 후기 공지사항 Q&A 있는데 강의 파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책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밀문서를 구매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요렇게 상세 페이지를 내려가시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웹툰도 아니고 갑자기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난 소설책만 읽고도 2등급인데 야 어떻게 너 같은 빡대가리는 나보다 등급이 낮냐? 이거는 실제로 제가 고3 때 들었던 말입니다. 진짜 구라가 아니고요. 제 친구가 보고 있을까봐 좀 민망해가지고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진짜 어떤 친구였냐면 저랑 친했는데 국어를 그냥 좀 타고나게 잘하는 애였어. 그냥 책을 되게 좋아하고 그냥 풀어도 1등급은 나오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이제 3등급이 찍힌 성적표를 보더니 그 친구도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월의식과 비아냥도 포함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내 고3 시절의 그런 열등감과 좀 분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의 말이 떠올라서 이렇게 문두에 박아봤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이런 효과, 여러분들 웹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 말이 되뇌었다 라는 효과를 줬고요.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술적인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수능 성적표를 본 친구가 했던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거는 실제 제 수능 성적표였어요. 이때가 정말 사실 근데 제가 강사를 할 거였으면 그냥 찍지 말고 그냥 OMR 빈칸으로 해서 내버릴 걸. 그럼 4등 더 극적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3등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사실 정말 잘 친 거였어, 내 실력에 비해서는. 그랬고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 30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공부했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1타 강의 전부 찾아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구라치지 마라. 300일 맞아? 사실 구랄 수도 있어. 사실 290 며칠일 수도 있어. 근데 300일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동창들이면 다 알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걸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창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볼 면목이 없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 학교에서 저는 쟤는 공부 열심히 하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컸고 지금 이렇게 분노가 쌓여가지고 국어 강사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도 6, 9 수능에서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그대로죠. 이후에 이제 재수를 결심하고서는 진짜 이것도 좀 구라일 수도 있죠. 한 5시간 하는 날도 있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진짜 6시간 쉬겠어. 왜냐면 국어만 잡으면 내가 진짜 스카이 갈 것 같은데 국어가 제일 문제였단 말이야. 수학은 문제 풀면 어느 정도는 되잖아, 솔직히. 저는 나영이었기 때문에 좀 꿀을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하면 됐다. 사탐도 하면 됐다. 영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국어만 했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 또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국어에 그렇게 쏟아 박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잘 해보겠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스카이 갈게 하고 지금 돈 받아가지고 재수했는데 이거 들고 가봐.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자각을 하게 되잖아. 내가 바보였다는 걸. 그러니까 나도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하지? 또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던 거야. 그러다가 한 4월 정도였을 거예요. 1년 3개월 동안 방학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고3 때 방학하던 시절까지 합쳐서 말을 한 거고, 4월에 어느 날 저는 이제 독서실 옆자리에 있던 국어 고정 100점 삼수생형의 시험지를 보고 공법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제 국정원 책에는 제가 4년 전부터 넣어놨던 스토리거든요. 이게 구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팩트예요, 팩트. 이 사진은 구라예요. 사진은 이제 AI로 만든 건데 무슨 상황이었냐면 제 옆자리인가? 있었어. 근데 독학재수학원 가면 저 때가 코로나였을 때여가지고 칸막이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옆자리 사람이 뭘 공부하는지 사실 잘 볼 기회가 없어. 그리고 나는 독학재수를 할 때 되게 독했어요, 사람이. 좀 다크한 기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뭔가 눈빛을 보내거나 시그널을 보내도 난 무시하고 그냥 영단어만 봤어. 밥 먹을 때도 영단어만 보고. 그렇게 좀 독하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제 옆에 있었던 이 형이 물론 잘하는 건 알았어. 왜냐면 막 상담할 때 보면 너 반에 뭐 잘하는 누가 있다라고 그 상담쌤이 말을 해주거든. 근데 그 공부하는 거 보면 대충 누가 잘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산모 치고 또 그 다음에 4월달 같은데 그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또 친단 말이야, 학원 자체적으로. 그럴 때 치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형 자리를 거친 다음에 내 자리로 가는 구조였어. 그래서 그 형 자리를 거치면서 슬쩍 봤지. 궁금하잖아. 여러분들 친구 점수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슬쩍 봤어. 봤는데 일단 100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형의 시험지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마킹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가 있어. 탁 이렇게 푼 거. 근데 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막 이렇게 돼 있고 세모 치고 네모 치고 그 다음에 막 미친 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정말 뇌 충격이 세게 갔어. 뭐지? 이게 다 외웠나? 답 어디서 빼돌린 거 아니야? 그래서 답만 이렇게 찍어놓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진짜 국어 괴물이었던 거야. 그리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국어 공부법에 대한 고찰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혼자 막 고민하면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또 강사들 인강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국어 공부법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단 2개월 만에 수능을 포함한 모든 모의고사에서 고정 1등급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을 해놨어요. 이거는 제 진짜 모든 걸 걸고 팩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4월달에 그랬다 했잖아요. 6월부터 9월 수능까지 1등급이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플러스 사설 모의고사까지. 제가 여기에 성적표를 넣어놓긴 했는데 육모 성적표는 제가 그때 사진을 안 찍어놔가지고
구모랑 수능 성적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6모 때까지 제가 폴더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9모 때 긴장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남아있는 건데, 보시면 이제 9모 때 1등급 받고 수능날도 1등급을 받았었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도 다 1등급 받았는데 그것까지 넣어놓으면 좀 짜치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국어 공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믿기실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진짜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3, 4등급이라면 진짜 이 방법은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지문을 난 분석을 했어. 3, 4등급의 시선에서 딱 분석을 해. 그 다음에 다른 강사 해설 강의 같은 거 들어보잖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고를 바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애들은 이거 바로 못했을 건데? 이걸 당연하다고 치부하면 애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이거 어떻게 복습하지? 그런 식의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직접 제가 3, 4등급에서 개 생쇼를 해본 사람이잖아. 그것도 1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 공부 안 했을 때 5등급 뜬 거 가지고, 아니 나도 원래 5등급이었는데 1등급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공부를 해도 5등급이었어야 5등급인 거지. 공부를 안 했다가 공부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1등급이 된 거면 걔가 멍청한 게 아니죠.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1년 내내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80만 원짜리 그 책 사는 그 와중에, 인강 막 듣는 그 와중에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나는 계속 3등급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찐 3등급이죠. 찐 3등급. 그래서 난 누구보다 간절했다니까. 진짜 재수 때 국어 못 올리면 사실상 재수 실패니까 너무 간절했어. 그러다가 깨달았고, 그거 국정원으로도 만들었고, 그래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도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 방법을 녹여서 국정원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다. 그리고 이 국정원 시리즈는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팔린 국어공법 책이 되었다.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면 예스24나 교보문고 가면 순위가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제 책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제가 그리고 국정원 독서편에도 제가 적어놨던 건데, 사실 저는 진짜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3, 4등급이야. 본인이. 그것도 1년 내내 계속 3, 4등급이었어. 그러다가 1등급이 됐어. 근데 사실 자기가 3, 4등급에서 1등급이 된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방법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인지도 검증을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인이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경험이 있을 것. 왜냐면 아니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3, 4등급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잡아내는 디테일이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거든. 아니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다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 말하는 거랑, 내가 진짜 찐으로 그 상황이었던 사람이 말하는 거랑 당연히 뽑아낼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방법론이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렸는지를 체계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필요해. 근데 저는 책이라는 형태로, 그 어떤 형태보다, 사실 강의보다도 책이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매체잖아요. 그 매체에서 제 공부법을 아주 명료하게 다 써냈고, 그 다음에 그 공부법이 보편적인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32만 부가 팔렸어요. 32만 부가. 그 정도면 보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3, 4등급이라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자격증명이 된, 그러니까 내가 3, 4등급인데 1등급으로 가려고 할 때 가장 도움될 수 있는 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로 뭔가 되게 증명이 많이 된 강좌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랑이 너무 길어지네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5년이 넘는 강의 준비 끝에 국정원 시리즈를 뛰어넘을 전례 없는 온라인 학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 제가 하려는 건 온라인 학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다니는 게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면 대치동 단과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랑 그 다음에 그 답답한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강의 듣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근데 여러분들이 현강을 가는 이유는 뭐야? 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죠? 강제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학원에서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실 온라인 학원이 압도적으로 현장 학원보다 저는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제성을 어떻게 부여했는지도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학원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니 굳이 범작가 학원 내가 신청해야 돼? 아니 유명 인강 듣고 그냥 혼자 공부하면 안 돼? 아니 유명 인강 듣고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 맞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도 당연히 그 생각 했겠죠.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학원까지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장점이 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강은 있잖아요. 3등급 이하 전용 강의가 아니에요. 어떤 강사가 현강에서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현강에 오는 학생들은 일단은 꽤 상위권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공부를 하려는 의지를 가진 애들이 상위권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반에서 뭐 예를 들어 4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하는 반이라고 했을 때 강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 수업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돼. 강사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1, 2등급 학생들한테 맞춰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수업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거지. 그리고 3등급 애들은 내가 1, 2등급 수준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멍청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따라오지. 또는 뭔가 내가 멍청해 보이기 싫어가지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뭔가 따라오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1, 2등급한테 4, 3등급한테 하는 수업을 한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안 맞네? 이러고 다 나가버려. 너무 쉽네? 너무 당연한 거 계속 설명하네? 아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를 내는 건 얘네란 말이야. 좋은 후기를 쓰는 것도 얘네야,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그냥 1, 2등급을 타겟해서 진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방식에 대해서 왜 회의감을 많이 가지냐면, 제가 그런 강의를 듣고 성적이 안 오른 3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머리가 멍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안 했다라고 절대 할 수 없어. 절대적인 시간만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안 나왔을까? 결국에는 사고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밟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내가 3등급이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3등급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1등급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모든 학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계단을 쌓아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1등급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 단계를 혼자서 만들 수 있으면 스스로 1등급이 자연스럽게 됐겠죠. 근데 저는 3등급이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혼자서 만들 수 없었던 거야.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니까. 근데 더 문제점이었던 건 뭐냐면, 얘네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계속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를 대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가냐, 요걸 듣고 있었던 거야. 여기 있었는데 내 실력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이걸 듣잖아? 그러면 국어니까 사실 못 들을 말은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들을 수는 있어. 그리고 어려운 지문들을 쉽게 풀어주니까 그냥 납득하면서 얼추 들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로 내가 이해한다는 착각을 점점 하면서 들어, 실제로. 근데 시험 장애만 가면 박살이다. 왜? 아니, 사고 수준을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서 내실을 채워야 되는데 계속 여기 단에 있는 강의만 듣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백이 있고, 이 공백은 수능날이 되면서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래 실력이었던 3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저도 이거를 제가 이제 수능판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강사분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된 거야, 이걸.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인강을 오픈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의 좋은 후기가 필요하니까 이런 상위권 위주의 강의를 많이 깔았을 것 같아요. 또 현강을 찍어서 올리는 형태라면 더욱더 그렇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 이렇게 하면 안 오른다는 걸. 물론 그 강사분들은 되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겠죠. 그리고 또 제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걸 잘 설명을 해줬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저 같은 학생이 저는 많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제 수필처럼, 제 일기장처럼 쓴 국정원이 그렇게 큰 호응을 받은 데에는 저와 같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단계적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계적 학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강의가 거의 없다, 온라인 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3등급 이하만 받는 수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3등급 이하였고 1등급으로 간 경험이 있잖아요. 그 등급대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1등급인데 나는 의대 가려고 만점이 필요해. 그런 애들은 제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저는 3, 4등급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 1등급으로 가고 싶을 때, 그때 제 강의를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강사보다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듯이 왜 저기서는 설명을 더 안 하고 넘어가지? 아니, 나만 이해 못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비문학 읽을 때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이 이런 의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장이야.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자, 이 문장은 이런 뜻이에요? 이러고 넘어간 거야, 1사 강사가. 그때 저는 굉장한 벽을 느꼈었거든요. 아니, 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런 뜻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데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문장이 이런 뜻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제가 Q&A에 질문을 하든 뭘 질문을 하든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Q&A도 다 조교들이 다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전 많았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제 강의가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는 제가 만년 3, 4등급 시절 때 수없이 겪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대부분 1등급이랑 3, 4등급 같은 반에 몰아넣고 수업한다. 그리고 그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단계적 학습이 절대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이 뚫려 있으면 그 독을 메꾸는 작업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물 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도 멍청했던 거지. 나도 그냥 물만 붓고 있었어. 왜냐면 1등급인 애들은 이미 독이 단단하니까 물만 붓고 있거든. 쟤네 물 붓고 있네? 나도 물 부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저도 공부를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이하한테 최적인 수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모든 컨텐츠와 과제 수준,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3등급 이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 수업 교재를 이렇게 모업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책은 국정원 시리즈 노베랑 일반편인 거고, 그 다음에 기밀 문서는 여기에서 약간 표지가 이미 스포되어 버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국정원 기밀 문서 소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바로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강생에게만 공개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체 컨텐츠를 잘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컨텐츠 자체로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컨텐츠가 좀 더 필요하겠다, 내 풀커리를 소화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국정원 기밀문서와 국정원 시리즈 외에 추가적으로 수강생들에게만 드리는 책들이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책이 몇 권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5권 이상 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50만 원 상당의 책을 수강생들한테는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표지는 아직 미정이고 여기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말 그대로 수강생 전용이기 때문에 외부 판매는 하지 않아요.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반응이 좋으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수강생들에게만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계속 반박을 해놨어. 얼마나 여러분들이 반박할지 그게 쫄리던지 계속 제가 반박을 해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꼭 들어야 되나요? 그냥 3등급 전용 강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노베이스 대상의 무슨 강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3등급 타겟의 강의다, 그걸 그냥 들으면 되겠어? 3등급 대상을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겠죠. 여러분들 또 1년 더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아까 제가 메뉴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맞으면 환불까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 시점, 제 주관이긴 하지만 3, 4등급을 1등급으로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또 그리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강사의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말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국정원은 32만 부 팔렸고, 이건 사실 수능 국어공법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다. 특히나 3, 4등급만을 타깃으로 한 컨텐츠 중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런 컨텐츠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모의고사랑 협업해서 진행한 강의 또한 누적 수강생이 1만 명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보잖아요. 그 친구들이, 난 진짜 신기했던 게, 대치동에서 어떤 친구 만나면 범상파 너무 잘 봤다고, 상상모의고사 해설 강의까지 보면서 따라온 친구들이 진짜 꽤나 많더라고요. 댓글을 봐도 수강 후기를 봐도 강의까지 들으면서 다 따라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이 영상 볼 거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강의도 소통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찍고 올려두고 이렇게 학생들이랑 소통할 기회는 따로 없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보고 좋아해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력 또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왔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조회수가 이렇게 그냥 해설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회수가 높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진짜 해설을 개인적으로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 해설도 다른 해설이랑 비교해봤을 때 저는 한 번도 제가 더 못 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AI가 생긴 이후부터는 긁어가지고 AI한테 물어보거든요. 항상 제게 더 좋다고 말을 해요. 그게 강의로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강의를 그렇게 공개는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강의도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오시면 원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가보면, 자, 그래, 제 컨텐츠가 안 좋다면, 제가 못 가르친다면, 제가 유명 학원을 등에 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건데, 인강은 완강률이 10% 한대요. 이것도 제가 이제 잘 아는 관계자분을 통해서 들은 건데, 물론 100% 아니죠. 제가 내부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강의들 봐봐. 완강률 10% 넘는지. 안 넘죠? 10%도 안 돼. 근데 3, 4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완강률 10%도 안 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1등급으로 올라서려면 강제성이 필수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강제성을 열심히 해야지 절대 안 만들어져. 여러분들 동기부여 영상 1000개 본다고 해볼게요. 바로 5초 뒤에 유튜브 다시 틀걸? 다른 거 본다고? 왜냐면 저도 그랬어. 전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폰을 없애버렸거든요. 투지폰 쓰고. 그리고 제가 형편이 안 좋았는데도 왜 독서실을 안 가고 재수 때 독재를 갔냐? 통제가 안 된다는 걸 너무 내 2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통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게다가 최상위권 또한 강제성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최상위권조차도 매월 적게는 50만 원에서 400만 원 내고 기숙학원 들어가고 뭐 관리형 독서실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날이 풀리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하면 좀 루즈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공부량도 줄어들고. 그걸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성공 확률을 훨씬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제성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냐? 일단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매달 최소 5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제가 그 독학재수학원 다녔을 때 금액이 50만 원이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매달 50만 원 내면서 날 강제해줘! 라고 돈을 줬던 비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뭐 유명한 관리형 독서실이나 아니면 조금 이름값 있는 학원들 가면 그냥 100만 원 넘는 건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매달 5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랑 담당 조교가 학생 한 명의 학습 상황을 매일 관리합니다. 단 주말 제외. 저도 쉬어야죠. 매일 관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포맷일 거예요. 제가 실제로 대치동 학원들 블로그 들어와가지고 다 보고 그 다음에 전화로도 몇 곳 문의를 해봤었는데 그 결과 학생의 공부 상황을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뭐 선생과 조교가 이렇게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해주는 학원? 한 곳도 없었어. 물론 기숙학원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단과학원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많은 시간을 손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최대 6일 동안이라고 말을 한 거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런 건 하더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런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 점검을 받았어. 화요일 날 잘못됐어. 근데 잘못된 상태로 계속 쭉 이어지면 최대 6일 동안이나 잘못된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한 2시간씩 정도만 한다고 해도 최소 10시간 이상을 날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검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공부하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자기는 몰라. 나 왜 성적 안 나왔지? 나는 모르는데 사실 과정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 없게 만들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진짜 학생의 성적을 바꾼다고 하려면,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그 학생의 생활을 통제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학생이 하루하루 자기가 펜을 잡고 독서실에서 하는 공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도 봐야 돼요, 강사가. 아니, 당연히 그래야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겠어? 영상만 띡 찍어놓고 네가 알아서 보고 네가 안 본 거는 네 탓이고 열심히 하는 건 네 탓이니까 내 탓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 전 이게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돈을 받았으면 받은 돈만큼은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계속 가보면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망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3등급 이하 전용 체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인 발명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걸 만드는데 진짜 너무 머리를 진짜 쥐어 싸매고 거의 2달 동안 고민을 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해야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점검해야지 진짜 얘네가 날리는 시간 없이 매일매일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그냥 대충 가라로 쓰고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성적 안 오르고 성적 안 오르면 저도 장기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사실 직원들한테도 시켜봤어. 이거 해보라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보여주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생각해봐. 이거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만든 게 여기 사실 다 공개할 수는 없어. 왜냐면 뺏겨갈 테니까.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션이라는 툴이 있거든요. 되게 여러분들 학습 관리하기 좋은 툴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수강 신청하면 다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1일 공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학생 개인마다 개인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야. 나만의 일기장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지를 적는 나만의 일기장 같은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에다가 하루 공부량, 공부 시간부터
앞으로의 뭐 공부 계획,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만들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런 것만 적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담아서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질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해가지고 다 뽑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이 체크리스트를 채우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힘을 빼고 파도에 타고만 있어도 1등급까지 가도록 만드는 그런 체크리스트예요, 이게. 왜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나? 라는 그 메타인지거든요. 그 메타인지를 근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 3, 4등급이 그냥 나 오늘 공부 잘했나?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플래너 써봐서 알잖아. 잘 써져? 안 써지잖아. 그리고 사실 그 플래너 누가 감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장 쓰다가 뒤에 백지일걸? 그러니까 공부 효율이 점점 낮아지고 내가 과거에 뭐가 문제였고 지금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전혀 안 되지. 그리고 그런 걸 파악하면서 뇌에 충격이 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아직도 이거를 익히지 못했네? 이거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거 무시하고 있네? 그러면서 교정이 되어가는 건데, 그런 과정이 혼자 인강 듣고 공부하는 데서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학생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안 되는 학생이 훨씬 많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렇게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놓으면 저랑 조교가 매일 들어가서 학생 한 명당 얘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보고 다 답글을 달 거예요. 여기 답글 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공부했는지만 계속 적어주면 돼. 그러면 알아서 잘 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서 파악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수업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가지고 당연히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는지는 내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옆에서 계속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바로 1대1 상담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댓글 달아가지고 조교가 땡땡아 이거 문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바꿔. 그 다음에 또 저도 보고 땡땡아 나 범작가인데 너 이거 안 되고 있어 라고 바로바로 소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페이지에다가 질문 남겨주면, 이렇게 댓글 통해가지고 질문 남겨주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답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사이트처럼 답변이 3일 동안 안 달려요.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라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무리 길어봤자 24시간 안에는 다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도 적당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말했듯이 조교들이 일단은 메인으로 각 담당 학생들이 있어, 조교별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조교야?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이 15명의 학생을 데리고 끌고 나가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그냥 조교들이 랜덤적으로 학생들 질문을 받으면 얘네랑 라포도 안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얼마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애정도 안 생기고. 그러면 사실 학생에게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저는 특정 조교가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교가 담당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 오른 학생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수능판에서 뭔가 조교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가장 수준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매일 피드백을 주는 조교분들은 대부분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로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고 하면 그걸 끌어주는 사람도, 물론 저도 있겠지만 조교들도 그런 사람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그 어떤 조교분들보다도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와 뇌가 동기화돼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조교분들 밀착 코칭하는 거 이렇게 답글 달아가지고 피드백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 방식이 여러분 사실 되게 쉽게 못하는 이유가 이 방식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학생을 되게 딥하게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사실 도입을 안 하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든 이 온라인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학습에만 난 집중을 했어. 그리고 사실 왜 이걸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건물이 대치동에 있으려면 월에 한 2, 3천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그 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미 학생들이 내는 돈 중에 2, 3천이 월세로 빠져버리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온라인 학원이기 때문에 그 아낀 월세와 임대료, 관리비를 여러분들 관리하는데 전부 다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교분들이랑 플러스로 매주 여러분들 학생 한 명씩 보면서 최소 한 번씩은 여러분들 페이지를 쫙 보면서 전부 다 피드백을 남길 거예요. 매주. 이건 진짜 약속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수정할 게 없어. 잘하고 있어. 근데 뭐 굳이 제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잘한다고 피드백을 줄 거고,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따끔하게 피드백이 나가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매주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정된 인원만 받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 충원되면 좀 더 늘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강의의 가격은 어떠냐? 일단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한테는 요 책들이 전부 다 무료예요. 국정원 시리즈, 그 다음에 국정원 기밀문서 시리즈, 그 다음에 플러스로 수강생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까지. 그래서 요거를 시중가로 다 합치면 한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 50만 원에 해당하는 책을 수강생들에게는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까지 다 줘가지고 수강료는 얼마냐? 수강료는 일주에 7만 원씩 해서 한 달 기준으로는 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업 시수별 수업 금액 그거에 맞춰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다니시는 단과 학원 정도의 가격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온라인 학원에 오시는 게 그냥 단순히 인강 대신에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학원 하나를 등록한다는 느낌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대부분의 학원에 비해서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50만 원 상당히 무료야. 그래서 이거 사실 직원들 반대가 많았어요. 아니, 야, 수업료가 28만 원인데 그 다음에 너 수업도 자신 있다며, 수업도 잘한다며, 그리고 수업도 충분히 차별점이 있는데 왜 책까지 이거 싹 다 무료로 주냐. 근데 몰라요. 저는 그냥 뭐 무료로 주고 싶었어. 뭔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학생들한테 매력적이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책까지 무료로 주자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책도 사실 계속 무료로 줄 수는 없어서 선착순으로 오는 학생들을 한정해가지고 무료로 준다라고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책은 무료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50만 원이야. 수강료가 28만 원이야. 그러니까 사실 책으로 풀커리를 탈 학생이라도 수업을 듣고 아까 말했듯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엇나가는 일 없이. 저는 그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공부를 잘못할 확률이 1등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괜찮다. 다른 현장 단과랑 비교해도 훨씬 압도적인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온라인 수업이 강제성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오가기 편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페이지 맨 위에 올려놨듯이 불만족하면 100% 환불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됐으면 저 돈을 안 받을게요. 저도 수험생 때 제가 아까 제 얘기하면서 말을 했는데 집이 그렇게 유복한 편이 아니었어서 돈 날리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어디에서 뭔가 좋다고 하는 강의 듣고 특강 같은 거 온라인에서 결제해서 몇 개 저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보고 또 좋다는 책 사가지고 들어봤는데 뭔가 그 돈값을 못하는 것 같을 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책을 만들 때도 계속 상기를 하는 거는 야, 적어도 돈 아깝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하자. 그게 제 모토고 충분히 돈 아깝다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올 만한 강의를 만들었다고 자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문구까지 귀엽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환불 기간은 2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뭐 한 달 듣고 환불을 해달라. 이건 사실 2주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수업을 2번 할 거예요. 그래서 2주 들으면 4번의 수업을 듣게 될 텐데 그 정도면 제가 어떤 식의 강의를 지향하는지 강의 퀄리티는 어떤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주 정도 들어보고 만약에 좋으면 계속 듣는 거고 별로면 환불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차별점을 추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인원만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퀄리티가 되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손이 많이 가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매일매일 조교들이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주마다 한 번씩은 보고 책을 다 무료로 주고 이런 일련의 그런 서비스들이 학생을 단번에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예상해둔 인원까지만 받고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마감되면 추가 신청은 안 받고 대기자로 전환해서 기존 학생들의 학습에만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계속 보죠. 계속 보면서 공부 안 했어? 그러면 피드백 남겨. 여러분 개인 페이지에. 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개인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다른 데를 다 볼 수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게 개인 페이지에 계속 피드백을 남겨 드릴 텐데 근데 피드백을 아무리 남겨도 여러분들이 그냥 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집에 찾아갈 수도 있어. 서울 반경이면 제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찾아가는 걸 컨텐츠로 할까도 계획하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면 왜 안 하는지 좀 들어보려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면 되잖아. 아무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학원적인 시스템으로는 경고를 3번 받으면 퇴원이야. 근데 경고는 뭐가 경고냐? 여러분들이 매일 적어야 되는 체크리스트 있다고 했죠. 그 체크리스트를 3일 연속으로 안 적는다? 그럼 경고 1회예요. 이거 3번 연속되면 바로 퇴원 조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기 학생에게 수강 기회가 주어지고 이때 퇴원 조치된 학생은 다시는 재수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니면 내가 재수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뭐 경고받고 퇴원했다가 나중에 다시 등록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강제성이 약하죠. 절대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없이 그렇게 안 듣잖아요. 환불도 없어. 첫 2주 지난 뒤에는 환불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날리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션에서도 탈퇴시키는 그런 이미지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으면 이번 2027학년도 수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정원을 읽고 좋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의 후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칸이고요. 지금은 아직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어서 채워져 있진 않은데 곧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국어라는 거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왜냐면 제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1년 동안 망했었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제가 재수 때 경험했던 것처럼 2개월 만에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3등급에서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그 사고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독이 깨져 있는데도 계속 물만 들이다 붓고 있어. 다른 1등급들이 하는 것처럼. 그럼 몇 년을 노력해도 그냥 그대로야.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유명한 강의 들으면서 언젠가 오르겠지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3등급이었던 적이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3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까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다 진짜 훌륭하신 강사분들이시죠. 어쨌거나 제가 어느 면에서 좀 차별화가 돼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을 해봤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3에서 1까지 가본 학생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컨텐츠가 매우 호평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2027학년도 수능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 가야 되잖아. 교육과정 바뀌면 안 되잖아. 올해 여러분들 저도 꼭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거, 그 3등급 이하 전용 체크리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꾸준히 따라오면 돼. 제가 만점까지는 보장을 못해도 1등급까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제가 시키는 걸 제대로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 커리큘럼인데요. 대망의 핵심적인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커리큘럼 설명하는 영상을 드릴 거고 지금은 조금 간략하고 빠르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 교재는 첫 번째로 쓰는 주 교재는 국정원 노배편이랑 국정원 독서편이 될 거예요. 사실 그 교재는 제가 과외할 때 쓰려고 만든 책이야. 이미 과외 학생들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인사이트나 해설 방식을 적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27학년도에 제가 발간한 책이 독학서로서도 당연히 너무나도 좋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강의를 하기에도 진짜 사실 이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개념서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책이라서 이 책을 그대로 제 강의 교재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 국정원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노배편이랑 일반편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을 다 익힐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기밀문서 보면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를 같이 풀어내면서 주요 기출들을 연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번에는 보안문서라는 게 추가로 나옵니다. 보안문서는 기밀문서 아래 등급의 책이에요. 기밀문서가 정말 평가한 기출 중에서 최중요한 기출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면 보안문서는 말 그대로 기밀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보안 등급의 책이어서 기밀문서에 없는 기출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EBS 커리큘럼도 있는데요. 제가 3년간 상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연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수능 막판이 되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어. 저도 수능 막판이 되니까 쫄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보고 가려고 막 그때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수능 날에 도움을 받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특이 나오는 시점부터 제가 수특에 있는 지문들 중 연계가 되는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 세 파트에 대해서 국정원식으로 전부 다 해설을 한 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 중 주요하게 봐야 되는 작품들은 제가 정규 커리에 넣어서 해설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범BS라고 해서 제가 EBS를 국정원식으로 해설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파이널 커리큘럼 이름은 비범입니다. 여러분이 비범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담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범, 저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라는 뜻에서 비범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수능에 나왔던 최고난도 지문들
플러스 사관 리트에도 평가원과 결이 비슷한 최고난도 지문들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정말 불수능이 나오든 뭐 어떤 수능이 나오든 다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이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을 정말 효율적이고 임팩트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문제풀이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보는 관점, 질문을 읽을 때의 섬세한 태도들, 그런 것도 다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를 참고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지문이 있다고 할 때 이 지문에 대해서 이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은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 이런 개념어와 이런 개념어가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뭐 이런 개념어가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고 이 문단은 또 뭐 어떤 구조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필기를 하고 학생들은 그거 받아 적는 형태의 수업을 꽤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나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게 더 좋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3, 4등급 학생들은 사실상 이걸 보면 아 그래 저렇게 글이 쓰였네 저렇게 읽어야지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얘네가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뽑아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해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요약을 하고 구조로 정리하는 건 이해가 베이스에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냥 색칠 공부 비슷한 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이해를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는가? 이 이해라는 거는 사고 과정, 이걸 얼마나 섬세하게 짚어주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예전에 제가 1타 강사들 강의 봤을 때 불만이었던 게 뭐였다?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넘어갔다고. 나는 이걸 이런 뜻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나는 처음에 이걸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그런 사고 과정을 짚어줘야 돼, 하나씩. 그래야지 학생들 입장에서 아,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였구나, 이 문장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뒷문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이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 선행이 없이 이것만 받아 적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한다고 시간을 다 써서 이걸 못 하더라도 1등급 맞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여러분들 이번 수능 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 생각났는지? 시험장에 생각 안 났을걸? 그냥 읽고 그냥 와 이렇게 풀었을걸? 이거 하면 그런 피지컬은 충분히 길러지니까 이거에 9를 써야 돼. 이거에 1을 쓴다고 하고, 만약에 이걸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제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수업을 따라오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알아서 커버가 되게 당연히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인데요. 반은 하나입니다. 3등급 이하 학생이라면 이 반에 넣어서 다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보통 고3 N수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고2 중에서도 자기가 수능 국어를 미리 좀 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사실 고2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해요. 내가 고2 때였어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독해력은 하루빨리 올리는 게 더 좋으니까. 1시간 반씩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좀 더 자주 보면서 학습 상황을 좀 더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1시간 반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강의 볼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줌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질의응답하면서 또 한 30분, 40분 정도 더 학습에 도움되도록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단 이렇고, 만약에 변경되면 수강 신청한 학생들한테는 따로 고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강일은 12월 30일입니다. 자, 그럼 수업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밑에 보면 수업 신청하기가 있는데 그거 클릭해가지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하고 안내되는 결제 페이지에서 수강료 결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수강 등록 완료 후에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신청서라는 거 봤냐? 여러분들이 3등급 이하가 아닌 첩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다음에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죠. 되게 노하우가 많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하우가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거르기 위해서 신청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선 성적표 제출이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합격 문자 받으시면 그때부터 그 학생들은 수업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범사과 믿고 한번 가보자 올해,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신청하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쯤 봤으면, 제 말에 공감이 많이 된 학생들은 조금 신청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성공하실 수 있게 정말 서포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제자
이시고 그런 만큼 저도 더 애정을 가지고 각별히 수업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정말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등급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긴 커리큘럼 영상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그러면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